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인칭 대명사를 공부해 보실 시간입니다. 주니어 고릴라 영문법 레벨 1의 두 번째 시간인 만큼 우리 함께 힘내서 시작 아주 좋게 해보실게요. 자, 인칭 대명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명사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명사, 이 대명사라는 의미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말, 즉 대신 가리켜주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명사는 왜 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문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지문인데요. 읽어볼게요. 차은우는 잘생겼습니다. 차은우는 연예인입니다. 차은우는 1997년생입니다. 어때요? 차은우라는 이 명사 단어가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일종의 지문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이 차은우와 그리고 뒤에 나온 차은우와 마지막으로 나온 차은우가 다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차은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 굉장히 많이 존재할 테니까요. 저는 이 차은우 반복한 이 지문을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사소통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대명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차은우는 잘생겼습니다. 그는 연예인입니다. 그는 1997년생입니다. 어때요? 잘생기고 연예인이며 97년생인 이 차은우가 한 명이라는 거, 이 지문을 통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앞에 한번 나온 명사를 그는이라는 이 그는이 바로 대명사인 거죠. 이 대명사를 이용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대로 뜻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영어로 그는을 바꾼다면 바로 he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처럼 대명사는 대신 가리켜주는 명사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명사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받아주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독해 문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법 문제를 풀 때 아니면 그 외 경우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에 공부하는 목적은요. 영어로 된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명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를 놓치게 되면 이상한 주어를 가지고 반복됐다.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말부터 한 가지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난 그녀를 만났어. 어때요? 이 문장 평범하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떠실까요? 그녀를 난 만났어. 내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의사소통, 이해 잘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만났어 난 그녀를 이 문장은 어떠세요? 모두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면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I met her. 난 그녀를 만났다 라는 해석 되셨나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떠실까요? Her met I. 뜻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다면 세 번째, met I her. 어떠세요? 어쩌면 이 문장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온 것들도 같은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영어로 된 문장은 완벽히 어법이 파괴되어 있는 영어라고는 보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외국인 친구에게 말을 건다면요. 그 친구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표정을 지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또 영어라는 언어는 언어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마구 바꿔도 우리나라 말은 의사소통이 잘 돼요. 이상하게 해석할 일도 없고요. 이상하게 오해할 일도 없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같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어순, 말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의 이해가 어려워서 사실상 제대로 쓰는 영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어순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어순에 따라서 인칭 대명사도 변화합니다. 우리나라 말 구어체로 제가 아까 난이라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던 건데요. 난이라는 말을 풀어 쓴다면 나는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말은 이처럼 나라는 글자와 는이라는 조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영어는 이 조사가 없어요. 영어는요. 나라는 말에 는이 붙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 말로 된 그런 문법 체계가 아니라 나, 는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원입니다. 하나의 단어예요. 나, 는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는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녀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만났어는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과 그녀를이 있다는 얘기는요. 나를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녀는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는데 영어는 조사로 이루어지는 인칭대명사의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 우리 주어에 쓰는 조사로는요. 은는이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주격이라는 인칭대명사를 배우실 텐데요. 주어의 자리에 온다, 주어의 자리에 걸맞는 형태이다 라는 뜻에서 주격, 주어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칭대명사의 형태를 주격이라고 합니다. 나는은 주격인 것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실 때는 은, 이, 가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요. 나는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어로 얘기할 때 내가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때 은, 이가를 붙여주시는데요. 나는이나 내가나 영어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의 자리에 오는 것은 나는도 그러하고 내가라는 말도 그러하기 때문에 굳이 다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실 때는 나는이라고 할 때도 있고 내가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 영어는 모두 나는 영어로는 I라고 합니다. 내가 영어 I라고 합니다.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까 보신 그녀를도 보실게요. 이렇게 르리라는 조사가 붙는 해석을요. 인칭대명사에서는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인칭대명사를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 해석하실 때는 을 또는 르를 붙여주시게 되고요. 이렇게 잠깐 우리가 맛보기로 몇 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t must be she. 자, it must be she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렇다면 어떤 문장일까요? 여러분, she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조금 영어를 공부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she는 앞에 왔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t must be she라는 문장은 굉장히 틀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임이 틀림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고요. she는 이 자리가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주격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 she가 와야 맞습니다.
물론 요즘은 영어도 간편하게 말하고 또 많이 쓰는 것들이 정착되어서 뭐 좀 예외도 있어요. 그치만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이 자리를 찾아서 제대로 써줘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꼭 지켜줘야 할 규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인칭 대명사 본격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자리에 따라 인칭 대명사의 형태들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는 총 4가지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격이에요. 주어의 자리에 올 때의 형태인데요. 주격, 우리 해석하실 때는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내가 라는 말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은요, 소유격 다음에 그 소유하는 물건, 즉 명사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명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소유물인지 말해주는 것이 소유격이기 때문에요. 해석은 누구누구의 라고 합니다. 나의, 너의, 우리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은 목적격인데요. 목적격은 보통 해석을 을이라고 하고 목적어가 와야 할 자리에 대명사가 올 경우 이 목적격 형태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때 사실 목적격이라는 것은 해석이 을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문장의 형식 가시게 될 텐데요. 문장의 형식 유닛에서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는 용어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목적어임에도 을이라고 하지 않고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합니다. 그때 해석은 에게, 즉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에게를 붙이는 것 역시 목적어의 해석이며 목적어의 형태가 와야 되는 목적격 자리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유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대명사는 소유를 하는 그 명사까지 같이 나와요.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랑은 살짝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실게요. 해석은 누구누구의 것, 명사, 것을 포함해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서 인칭은 3가지 있습니다.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요. 1인칭은요, 우리 국어 시간에 1인칭 시점이라는 거 들어보셨다면 네, 나를 떠올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람은 나 자신 아니겠어요? 1인칭, 나를 의미합니다. 2인칭은 내 앞에 있는 당신, 너를 의미하고요. 제3자라고 할 수 있죠. 3인칭은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말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나와 너를 제외한 모두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형태들 영어로 한번 봐보실게요. 첫 번째, I, my, me, mine.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고요. 주어 자리에 쓸 때는 I를 my pen, 나의 펜이다 할 때 나의 펜, my pen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쓰실 수 있고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에서처럼 you love me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쓸 때의 형태. 그리고 this pen is mine. 이 펜은 나의 것입니다. mine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I, my, me는 첫 번째다 보니까 제가 얘를 그대로 그때 들었는데요. 적으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거는 다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게 될 부분이고 첫 번째 I, my, me, mine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부터는 형태만 바로바로 보실게요. 두 번째는 you. 너는 your. 너의 you.
너를, 그리고 마지막 소유대명사 yours, 너의 것입니다. 우리 3인칭은요, 나와 너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남자의 경우 쓰는 he예요. he, 그는, his, 그의, him, 그를, his, 그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여자도 있겠죠. 여자는 she, 그녀는 her, 그녀의, her,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것, hers입니다. her과 her이 모양이 같은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때는 문장 속에서 자리를 보고 이게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물건일 때 그것은 it, 그것의, 그리고 그것을 하는 it인데요. 우리 소유대명사가 지금 비어져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자, 소유격은 있는데 우리 it이라는 거는 소유대명사는 없습니다. it, 그것의.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책상을 생각해 보실게요. 책상에는 다리 정도는 있겠죠? 그것의 소유격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책상이 소유할 수 있는데 우리 소유격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는 책상이 토지 대장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책상이 어떤 통장이나 아니면 대출 같은 거 너무 어렵나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적인 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관념적인 소유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 생물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은행에서 금융적인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라고 하죠. 집을 사거나 하는 것들을 그런 걸 소유한다는 거는 얘네는 못해. 그래서 그냥 다리 정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다리 정도, 책상 다리 정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은 있지만 소유 대명사는 이세는 없습니다. 이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본 것들은요, 모두 단수. 단수는 한 개를 의미해요. 단수입니다. 단수는 한 개, 즉,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그들, 우리들, 여러 명도 의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 여러 명, 여러 개는 복수라고 하고요. I에 대한 복수는 we예요. 나를 포함한 여러 명입니다. 나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명을 우리라고 하고요. we 하면 우리는 our, 우리의, us, 우리를, ours, 우리의 것이라고 해석하십니다. you는 편해요. 왜냐면 단수랑 생긴 건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문장 속에서 앞뒤 쓰인 동사라든가 그리고 문맥적인 파악에서 이게 너 한 명을 얘기한 건지 너희들을 얘기한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저와 쭉 공부하시면서 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벌써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복수 you는 해석을 하자면 여러 명이고 너를 포함한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또는 너네들은 이 되겠습니다. your, 너희들의, 너네들의, you는 너희들을, 너네들을, 그리고 yours, 너희의 것, 너희들의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복수의 의미를 넣어야 되니까요. 물론 사실 영어에서 you는요 당신이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당신들을, 당신들의 것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he건, she건 아니면 동물이나 물건을 얘기하는 it이건 여러 개를 의미하면요 they를 쓰시면 돼요. 해석하실 때 사람이었으면요 그들이 되는 거죠. they, 그들은 their, 그들의, them 하면 그들을, 그리고 their자 하면 그들의 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물건일 경우 예를 들어 책이 한 권이 아니라 책이 2권 이상 여러 권이 있으면 그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도 they를 쓰시면 되고요. 복수형의 경우에는 theirs가 있습니다. theirs가 있습니다. 소유대명사가 없는 건 무엇이다? 이 한 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 다음 소유대명사.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소유격과 소유대명사를 무척 혼동스러워 하는데요. 우리 소유대명사는 누구누구의라고 해석하는 소유격과 다르게 명사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 것이라는 말, 즉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까지 넣어서 해석해 주셔야 하고요. 소유격과 명사는 합쳐서 소유대명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My bag, 내 가방이란 뜻이죠. 나의 가방, 나의 가방. 소유격 my랑 명사 bag가 있는데요. 이때 이거를 두 덩어리잖아요. 하나로 합쳐서 말하자면 mine이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나의 것, 나의 것. This is my bag.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이런 문장이 지금 있어요. 이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This is mine.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나의 것이에요. 이렇게요.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소유대명사 your's를 사용했죠. 나는 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소유대명사 예문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 꼭 문제도 푸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열심히 그리고 많이 그리고 정답까지 확인하면서 풀어봐야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